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정치가 대선판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혀 새로운 인물을 또 선대위원장에 영입을 하고 한덕수 내란대행 이제나 저제나 빨리 탄핵 마렵다고 빨리 탄핵시켜주세요 하다가 도저히 탄핵이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서 출마한다라고 지금 여러 정황 조짐들이 완벽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국내 대선 움직임들 우리 나른한 오후가 나른하지 않도록 화끈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뭐 예상하는 대로 다 흘러가고 예상하는 대로. 네. 네. 뭐 늘 이 판에서 변한 게 없구나. 네.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예상을 과연 빗나가는 게 없는지 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윤재관 네.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돼가고 있다. 너무 잘 돼가고 있다. 라는 판단이 조금 이따 여론조사 얘기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 돼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잘 돼가고 때도 잘 있다. 되고 있고 한덕수도 정확한 여러 가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국민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고 있으니 아주 잘 됐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순리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네.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을 볼 사람이 심판복을 벗고 나왔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 예. 준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계기, 법적 심판에 앞서서 네.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네. 이런 바보가 어딨나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땡큐 정말 네.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예, 자세한 내용은 방송 중에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도 편안하게 못 보고 계속 고소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화 와서 계속 제가 옆에 있는데 SBS 기자님 편하게 소변도 못 전화하셔가지고 보는. SBS 검찰이 윤석열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한다는데 어. 언제 가세요? 예,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가는데요. 경찰도 조사했다면서 올해 2월에 아마 오동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조사한 것 같은데 그럼 신용환 교수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고발장도요. 네,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안진걸 예. 소장님 즐겁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영화 초원에 네. 안진걸 경찰서장으로 나오죠. 오. 국회정권 시절에 네. 그 공장 노동자들과 학생들 연대투쟁을 진압하는 악덕 경찰서장이나 어. 백골단이 너무 함부로 하니 거기에 항의하는 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 세력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예. 체면이 없습니까? 한덕수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네. 오히려 내가 정말 속죄 의미로 대선 관리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경제 민생이 조금이라도 보탬 되겠다. 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부 용산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기 보기도 청와대로 제가 딱 준비해 놓겠다. 네. 이래도 모자랄 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스픽스 200만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 근데 저 사진이- 137만. 네. 저 사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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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사기성 있는데. 진짜 잘 경찰서장으로 나왔다니. 근데 네. 분장을 얼마나 비영리 아니 저기 너무 젊어 저예산 보이는데요? 독립영화여가지고 조정명 네. 초원인데 좀 화제가 된 영화인데 경찰서장복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일선 경찰복을 주셨어요. 네. 진짜로 경찰복. 예. 네. 영화 초원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 2천여 분 이제 시작 네. 단계에 들어오셨는데요. 신용환 교수님 어제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실물 영접했는데 야. 키가 크시네요. 네. 네. 매일 앉아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가 봐요. 키만 크신 게 감사합니다. 아니라요. 배포도 큽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더 네, 큽니다. 크시고 그다음에 진짜 최근에 어쨌든 예하랑 건은 네. 이제 좀 이따 주제 이야기 못 하니까 네. 강남의 예하랑에 정말 윤석열 불법 선거상 딱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신용환 교수님이 결정적인 공익제보를 해주신 거고요. 아.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준석 씨나 이런 사람도 확인해 준 거고. 양재동의 건진 캠프도 딱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양재동 서희건설 네. 2층입니다. 네. 거기서는 불법 댓글팀도 운영한 것으로 보여요. 네. 건진뿐만 아니라.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 건진 수하면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경이 지금 열심히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요 국민이 한 6개월 동안 떠들어야 수사하는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 쪽에 얘기 나온 맞아요. 거니까. 제가 이걸 작년에 나온 11월 얘기로. 첫째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벌써 6개월 됐네요. 그러니까 6개월은 떠들어야 수사하는 네.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아, 검찰은. 그래요, 그때 그렇게 진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불법 선거사무소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수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 수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수사 기관입니까? 아니면 뒷북 기관입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TV 토론 연습하고 다 준비 영상 TV 토론 준비하셨죠? 어디서 했습니까? 자신 있으면 밝혀보세요. 야 역시 꼼짝 못하겠다. 역시 우리 신영환 교수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그렇죠. 2년 동안 왜 약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 팔아야 430억 토해내라 그랬는데 네. 다 국민의힘이 이제 토해내야 될 텐데 397억입니다. 397억이요? 국민의힘이 자산이 한 1,000억 된대요. 근데 현금은 없고 거의 다 빌딩이랍니다. 그러니까 빌딩 하나 팔아야죠. 팔아야 되겠는데. 아니 당사 여의도에 그 빌딩 네. 아주 근사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네. 매매도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대목이잖아요. 그 장소가 목이 좋은 데예요. 아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또 기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네. 그뭐 묻은 게 너무 많아.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어제 소장님 혹시 킨텍스에 계셨습니까? 아 저는 어제 다른 일이 있어갖고 아, 네. 제가 킨텍스만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아. 이재명 후보가 선출될 것을 예비하면서 예. 저는 오히려 다른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감동의 뭐라도 해야죠 이제. 수락연설이 있었는데 예. 어제 득표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표율과 득표율. 그러니까 저는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네. 당심하고 민심하고 똑같다고 계속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시대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후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 다 국민의 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뒷받침해주는 힘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거니까 국민의 힘도 도와줬어요. 똑같네요. 국민의 힘도 있고. 그러게요. 많이 국민들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 그대로 반영된 거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9대0이었다. 그건 단순히 어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연설, 수락 연설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밀어 올려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또 그 국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혹시 제목 보셨어요? 요즘 조선일보 이제 그거는- 거의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저도 안 봐요. 근데 관심이 밑에 없어요. 집에 대문 앞에 항상 그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일찍 우연히 보는 나오니까. 경우가 있죠. 집에 그래서 대문 앞에 제목만 항상 봐요. 아. 일면 거기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진짜 처음으로 조선일보가 찐 인증하는 것 같더라고요. 87 체제 이후, 가장 맞아요. 강력한 예, 맞아요. 대통령 후보. 뭐. 이게 제목이에요. 야 이제 뭐 아니, 서서히 무릎 꿇을 준비를 안 하고죠. 그런 것 아니요, 같아요. 저는 그게 조선일보가 곱게 보이진 않아요. 아, 늘 그래요? 곱게 보이진 않는데 아, 또 뭐, 조선일보는 또 뭐가 항상 있나? 밑에다 뭐 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장 강력한 후보 그러면은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보수 그렇죠. 세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종합면으로 넘어가면 3면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선된 행정 입법 무소불위. 아이고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일면에다가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긴장하라 보수요. 이거예요. 그러네요. 절대 권력자 차르의 음. 등장이니 긴장해야 되고 국민이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걸 좀 미리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한 이 득표 이것마저도 독재와 연상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하고 연상시키는 그런 연상 효과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의 이제 프레임 전쟁에 정확하게 이제 맞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맞서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들의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게 대선을 한 40일 정도 앞두고 있으면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선거에 가장 그 많은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중도층, 그러니까 유보층, 부동층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이들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이런 기사를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모든 흐름이 뭐가 있냐면 유보층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네. 급격하게 줄어서 가령 MBS 같은 경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견 유보층이 30% 중반을 기록했는데 네. 지난주는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42%를 기록했는데 첫 40%를 상회했죠. 네. 그러니까 유보층들의 그 결과들이 이 선택들이 한 후보로 다 집결되고 있는 모습을 흐름을 보였는데 그게 또 갤럽 여론조사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이 분명하게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독재로 연결시키는 그런 흉측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청자들께서도 워낙 잘 아실 텐데 절대 우리는 속지 않을 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근데 그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여대 야소였어요. 네. 대통령이 권력을 그렇죠.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 소수 정당이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국민 민심 흐름하고. 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대 야소 구도는 그러면 다 똑같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대 야소 구도가 되면은 국회는 집권 여당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의 대통령은 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조선일보가 그걸 지적하려면 옛날에 그 3당 합당 그치, 1990년도에 예.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가장 파격적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합쳐가지고 예. 그때 조선일보는 그걸 얼마나 보수대 연합을 지들이 찬양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법, 육법, 경찰 다 장악한 건 아닙니까? 당시에 민자당 정권이 네, 네. 노태우가.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리고 저는 이 조선일 프레임이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이 같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망쳤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그걸 지들이 또 적극 비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에 대한 반성은 지금도 없이 비호하는 이제 이재명이 네. 윤석열보다 더 괴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입법, 행정 다 장악한다. 근데 사법부, 그 대법원장 윤석열이가 임명했죠. 예. 그리고 판사들 대부분 보수적이죠. 직연 보는 것처럼. 검찰 여전히 다수가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폄훼 놀아나는 자들이죠. 물론 기소총으로 한다 하더라도 뭘 장악합니까? 그리고 네. 윤석열은 외부에서 길러진 괴물 맞죠. 네, 조국 용병 죽이고 이재명 송영길 네. 죽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용병으로 이재명은 조그만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이제 성남시가 조만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됐고 기초단체 하기 전부터 민주당 부대변인 뭐 시민단체 간사 뭐 하면서 조직 속에서 야당 속에서 단련되고 계속 호흡해 갖고 왔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권은 또 연합 정권이 저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나 삼인당의 기본소득 후보를 안 내면서 전폭 지선을 했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분들하고도 또 연합해서 권력을 더 합리적이고 더 투명 운영해 나갈 네. 거거든요. 어디에서 독재가 생깁니까? 독재라면 우리 내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상당한 합리적 견제 속에서 또 이렇게 권력의 절제와 제어. 권력은 정말 절제와 제어가 중요한데 그게 정당과 또는 그 주변의 민주적 참모들에 의해서 견제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대변인님 예. 그 예. 박근혜 네. 여야 통틀어서 그다음에 DJ 네. 그보다 훨씬 높은 지금 저 대선 후보 지명될 때 당시의 지지율이거든요. 네. 예. 왜 이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재명 후보를 몰아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지기현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심이 정확하게 결집하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때 윤석열 탈옥 이전과 이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더라. 네. 이게 국민들께서 느끼는 위기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연합정부 뭐 이런 네.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중도와 진보가 연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진보층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것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도층에서도 정권 교체의 비율이 정권 유지 비율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서 그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다 귀결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중도와 진보의 연합전선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은 다수의 연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또 다른 것에서 또 알 수 있는데 그 대선 후보 지지의 강도가 있어요.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 바꿀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현재 보면 바꿀 의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고요. 나는 절대 안 바뀔 거라 한 게 10명 중에 8명입니다. 견고한 지지. 견고한 지지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후보 지지 강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40일 가까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전혀 변함이 없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발악을 할 텐데 계속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독재와 연결시킨다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꼭 내란 청산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정치 보복으로 또 프레임화 해가지고 또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을 계속 할 텐데 뻔하게 보이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네. 참고 삼아 말하면요, 그 TV조선이라는 매체가 생겨난 게 이명박 때잖아요. 네. 이명박 때 종편들이 예, 생겼죠. 일종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된 거예요. 그때 다수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켜서 TV조선 같은 종편 매체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무소불위 독재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무슨 결과로 생겨난 권력이었죠. 매체라고요. 그때는 진짜. 인간인 사찰도 하고. 막. 근데 전 요즘에 조선일보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TV조선을 거부하고 안 나가고 있는 걸 참 잘했다. 다른 데는 제가 다 나갔지만 TV조선만큼은 제가 아무리 출연 요청와도 안 나갔거든요. 오.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가 비판을 상징적으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기 나가가지고 비판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무 잘했다 그거는.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을 잘하셨네.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압도적으로 89.77%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제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번째 행보 국립묘지 참배와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씨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뭐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장님? 저는 네. 뭐 오늘 솔직히 저는 이제 이승만 여기까지 참배. 참배한 거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 시민사회 출신인데 당연히 비판적이죠. 지금 댓글도 네. 안 그래도 그 이승만, 박정희 저 참배한 건 오바다 이런 댓글들이 그리고 쭉 있습니다. 아니 참배로도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제 노통은 저 지역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해서 네. 약간의 이제 국민 통합 정도 상징 효과. 이승만 너무 과오가 크거든요.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양민학살, 부정선거, 부정부패 용납할 수 없는 범죄지만 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사회통합에서 했다는데 네. 그래도 비판할 사람도 필요한 거죠. 우리 애청자들 누구든 간에. 다만 윤여준 전 장관은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비판할 거 하면서도 그래도 보수 중에는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고 또 경제민주화라든지 사회통합을 응원했던 분들 아닙니까? 넓은 의미로 윤여준이나 김종인 같은 분들은 네. 또 5.18에 대한 가짜뉴스 안 퍼뜨리고 이분들 정도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예를 들면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를 선대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났다 하더라도 또 지켜야 될 선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진보를 바탕으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안고 이 정부를 통합적으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법고창신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저는 민주당 안팎에서 또 선대 안팎에서 어쨌든 뭐 이승만 참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저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계속 쓴소리도 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지금은 당연히 대선 압도적 정권적 힘을 확 실어주겠지만 그 정권기 이후에 또 누구라도 쓴소리하는 집단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여준 그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그 선임에 대한 그 찬반이 많이 있네요. 의견이 그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고요. 윤여준은 보수 아니냐, 윤여준 너무 오버인데 등등등 비판도 있고 또 괜찮다. 어떤 분이 어디쯤인지 못 찾겠는데 저기에서 봤는데 김종인보다 100번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예,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건 윤 대변인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진보 쪽의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 게 윤여준 선대위원장이 하시게 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도 참여를 하셨었죠. 그래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네, 그때도 맞습니다.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에 맞게 그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들의 이 일상 업무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설득이더라고요. 아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 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대통령직의 네. 임무지 윤석열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이 자식들 뭐 이거 그러니까 욕하고 격려하고 쫓아내고 네. 대통령이 나타나면 아 게임이 끝났구나가 아니고 아 이제 정말로 토론이 되는구나. 아,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 그런 저의 경험 속에서 본다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셨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여준이라는 인물을 그 영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을 서로 간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네. 이것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인 대통령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에 아주 표상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주 흐뭇하게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직접 대변인님이 하나 해명을 하셔야 되겠는데 난나연님께도 왜 하필 윤 씨요? 하도 이제 진짜 유치원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저 윤여준 그 전 장관께서는 그 파평윤 씨 그걸 쭉 써놓으시면서 그랬어요? 정말 가문의 수치라는 식으로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예, 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 경호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경호 강화에 대해서도 써주셨어요. 재밌게도 김건희가 총 있답니다라고 윤승수님 그렇게 써주셨는데 왜 뭐죠 그 기갑 차량 기갑차도 막 타보고 그러면 총 좀 운전하고. 줘봐 내가 갖고 있게 뭐 이렇게 갖고 있나 경호 강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경호 강화해야죠. 네. 지금까지 했던 경우보다 훨씬 더 아마 강화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유력 주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 자칫 조금이라도 위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어제 일이죠. 킨텍스도 보니까요. 네. 그 경찰 특공대까지 다 와 있어서 그리고 맞아요. 모든 출입자들이 다 그 짐 가방 검사도 다 했거든요. 테이블에 왜 공항 검색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 전국에서 뭐 정말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꽉 차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 다 서 있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길게 줄을 서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 뭐 불평불만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어제 뭐 좋았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는 가지 못했는데 네. 화면으로 생방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경호원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까이 근처에
이렇게 약간 오똑오똑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경호원이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경호를 많이 강화했던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란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구가 얼마나 바로 하는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요. 또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윤석열이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다. 일종의 이제 민주당이 증오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뭐 이런 논법으로 연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재명을 증오하는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되면 독재를 할 거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극우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그걸 선거 프레임으로 지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처럼 누군가가 나는 역사적으로 뭔가의 그 영웅적인 행동을 하겠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전보다 경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총리급으로 강화했다. 그러니까 을호거든요. 요인 을호인데 그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내란대행 뭐 저거 하는 거 외에 경호처는 지금 약간 그보다는 한가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당 2당 최소한 1당 2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뭐 우리만 해달라 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을 거고 뭐 쟤들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그럴 그럼요. 테니까 네. 서로 국회의장 등등이 합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등등 협의해서 그 1, 2당 최소한 그 1, 2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인수위도 없고 바로 그냥 네, 맞습니다.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도 곧 방 뺄 거잖아요. 그러네요. 경호 인력이 남아돌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건데 누가 될지는 역시 우리 역사와 국민이 선택하시기. 근데 진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할 것이고 네. 대한민국은 지금 12.3 내란 때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어쨌든 경제, 민생, 외교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분이 된다는 건 분명하니까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급으로 그냥 그럼 경험을 해도 예. 우리 국민 누구도 뭐라 안 하실 겁니다. 그게 꼭 여당 후보도 야당 후보도 누구라도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지금 그 극단주의 세력이 일부 종교 세력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사이비 세력 그래서 네.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A를 확신범. 네, 종교적 2004년 확신범. 1월 1일 날 살해하려고 테러를 했던 것처럼 그 지금도 막 한동훈이 뭐니 그걸 상처를 가지고 장난친 자도 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사진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상처가요. 십자가 상처 뚜렷하게 크게 지금은 좀 잦아들었겠지만 제발 남이 다치고 남이 그런 테러 당한 거 가지고는 여야 진보 중도 보살 것 없이 단호히 반대하고 놀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생쇼라고 밝혀진 게 아니라면 네. 그게 아니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경호는 우리 정치인들 요인들은 다 경호를 잘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어느 국민도 함부로 가해를 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아주 안전한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게 들으면서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배현진 의원 뒤통수 돌로 막 그랬잖아요. 이제 사무실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근데 이재명 그 후보가 테러 당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정권이나 경찰이 했던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였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2차가의 안철수 의원도 뭐 이상한 소리 자기 예, 의사라는 그러니까. 걸 이유로 이상한 소리를 예, 또 진짜 하잖아요. 헛소리였죠. 안철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 망가지면 안 구분해가지고 되죠. 이쪽은 막 사건 묻고 피 묻은 옷이나 이런 거 다 금방 증거 인멸해버리거나 이런 모습들 보이고 헬기 타고 서울로 옮겼다고 그것도 사실 조선일보가 부추긴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후보나 아니면 당 대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럼 뭐하러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치료받으려고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현실하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더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헬기를 이송했다고 해서 그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상대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착해야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뭔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독단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테러 관련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비교되는 거 2006년이죠. 2006년에 박근혜 네. 커터칼 테러. 네, 대전은요. 네, 끼어나도 대전은요 해가지고 대전은 그것도 안 했다잖아요, 그 말. 네, 맞아요. 안 했다잖아. 지어낸 말이라고. 네. 그때 그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제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이러한 테러는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그 한 목소리로 이제 빌어드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마화 만들고 누구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요. 좋은 말로 부지런하고요. 집요합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될 이유를 꼭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1장 제2항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경호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확정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당인 국민의힘 여러 가지 이제 쇼를 통해서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대행. 바로 비서실장과 공보실장. 제가 함께 일해봐서 다 아는 멤버들인데요. 비서실장과 공보실장이 오늘 아까 오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출마하는 건 100%라는 얘기이겠죠. 그래서 원희룡계가 주축이 돼서 미니 캠프를 차렸다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표 내는 건 뭐 100%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미리 가서 캠프 구성이나 이런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실무자들이 가서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공보실장도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네.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 부군 되시는 분께서 아마 지금도 그 관련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0일 날 아마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날짜는 뭐 재고 있기는 한 것 5월 1일 날 같은데요. 사퇴한다라고. 그렇게 또 네. 그런 얘기 또 나오는데 네. 날짜는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사퇴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사표 내고 바로 출마 선언. 근데 그게 노선이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네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할 거냐 원샷 경선으로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그러니까 단일화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다 두고 무소속으로 한 상황에서 단일화 시킬 거냐 이것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이제 그 연락한 얘기를 전해준 건데요. 동아일보 취재기자한테 엊그제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권영세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지? 누구를? 판을 좀 판을. 내가 판을. 어떻게 만들겠냐만 정대철 헌정회장이 네.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하고 어떻게든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기는 거죠. 네. 지금 자기 당내 경선도 안 끝났는데 맞아요. 당의 일종의 대표라는 분이 자기 대표도 안 뽑았는데 저쪽하고 단일화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인데. 그래서 어떤 언론에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 이렇게 아예 붙여놓은 기사도 있어요. 어째 그거 얼마나 창피한 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선의 최대 이슈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키높이 구두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한덕수 단일화로 끝난 네. 경선이었다. 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키높이 보정속옷 그다음 단일화 바퀴로 태어날래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이런 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권영세 진짜 딱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당 경선인데 그런 짓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세력들은 언론도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언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선배도 없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정대철이 누굽니까? 김대중과 경선을 했던 민주당 출신의 맞아요. 원로 정치인인데 아드님이 저번에 민주당 경선 나왔던 정호준 전 의원이고 네. 얼마나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물론 헌정회장이라는 지금 현재 타이틀이 있지만 정대철 아저씨한테 가서 그걸 부탁합니까? 자기 당 싸움 다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당은 거의 이제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망했는데 또 한덕수한테 갖다 바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한덕수가 조금 더 나오나 봐요.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상에서는.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예.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온 것에 대해서 네. 희망을 걸고 윤석열, 김건희 뒤에서 세게 한덕수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정대철한테까지 쫓아가서 우리 살려달라 이러고 있는 너무 그 꼴이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 채신도 없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나오는 네. 건 확실하고 네. 지금 또 이제 한 사람이 여기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읽어드리는 게 수영조아님께서 썩은 오이지와 낙지의 조합 크크크 해놓으셨는데 아이고. 그 낙자 들어가시는 분께서 또 출전을 해서 먼저 한덕수 씨와 단일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 입장을 밝힌다라고 기사들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전선을 정확하게 형성해줘서 너무 고맙죠. 아, 예. 고맙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이게 됐는지가 정확히 보이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아까 그 권영세 대표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이낙연 대표도 이제 모셨던 분들 욕 그만 먹여야죠. 네, 예. 그렇죠. 예, 본인 혼자 잘나서 그 자리까지 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그 성원도 있었고 그 성원을 힘입은 대통령의 이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본인이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 대통령들이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했던 대통령들인데 그런 대통령 욕을 그렇게 계속 먹이면 본인이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삽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나오니 어쩔 수 없죠. 이제 완전히 끝내기 위한 또 본인이 총리로 모신 대통령은 지금 고소당하고 막 이러고 아니,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불구속 아닙니다. 불구속 네. 기소를 당하고 기소당하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있는데 되는 죄로. 고소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자제들은 취직하면 안 돼요. 이제 전부 다 뇌물죄로 감옥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좋은 대학, 이게 좋은 과를 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몰리게 되면 왜 그렇게 바닥이 천박한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좀 본인의 좀 최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를 완벽하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판으로 삼아야겠죠. 예. 한덕수는 저는 진짜로 고마운데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네. 나온다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한덕수는 꼭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온과 동시에 총리직에서 총리 권한 아니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통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본인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대로 계속 가보십시오. 그러면 대선 전까지 통상 협상을 끝내는 분위기로 만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자이고 특히나 그 미국의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A 게임을 들고 왔다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들고 왔다는데 그 협상안을 들고 오는데 누가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최상목이 했을 텐데 그 자들이 빨리 또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어요? 들어와서 황당하게 왜 예. 남의 나라 저 대사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왜 해요? 아이고 참.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자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만둔다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이네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해 이 주셨습니다.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권력의 본능만 남아 있는 사람들 같다. 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그 동안에 쌓아왔던 권력, 기득권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자기 정치적인 소신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는구나. 그렇게 그냥 져버릴 것 같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고문이 부디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대장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뭐 이런 행태들이 반복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그게 단초가 돼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내란 사태를 우리가 겪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건 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사람은 이낙연 고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 이걸 먼저 미리 뭐 공 띄우듯이 난 단일화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 좀 제발 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정치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떠나서 지난주에 정말 분노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님 전격 기소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모든 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안진걸 TV에서도 오동현 변호사, 이희성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그 사건을 제가 막 피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검찰 놈들 마지막까지 윤석열이 내란죄 기소되니까 아야야 야당에도 민주당 문재인 뇌물 받았어 여기도 문제 많 이렇게 사건 조사에서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시간에 정영학이가 자기 진술 전부 다 검찰에 조작했다고 지금 양심선언 해본 거 아닌가 사실상. 네. 근데 그건 또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태양 사건 이낙연 전 대표 후보 정무실장이었다는 남모 씨가 자기가 예. 폭로했다고 자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면 설령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도 멈출 것 같아요. 예. 야 이놈들아 어떻게 문통을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 내 이놈들 내가 이놈들 내란뿐만 아니라 이걸로도 심판하겠다고 차라리 난 이재명이 싫지만 그래도 이재명 돕겠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네. 저는 다시 한번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많은 애청자들 욕하시는데 다시 한번 호소 들어봅니다. 당부 들어봅니다. 그만 네.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말 네. 9,000분 넘게 달아주고 계신데요. 은브레드님 추해요 진짜. 다른 글들 너무 격한 표현들이 있어서 읽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이 이낙연 전 대표였죠. 그런데 정말 지금 약올른 정당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이면 2명 2강 결정되는 건 이 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그냥 단순히 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두 사람. 아, 그렇지.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하고 있듯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밖에서 뭐 한덕수 어떻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만 나오니까 엄청 약올릴 것 같은데 과연 한덕수 그 국민들이 얼마나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 여론 한번 저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론조사 그 도표 한덕수에 대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부정적인 여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프 제가 드린 거 하나 있는데 네. 대선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 게 70%나 되잖아요. 저 상식적인 국민 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네. 내란에 책임이 네. 있다라는 게 상당수예요. 아, 윤석열 정권 그동안에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 2인자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한대행인데도 불구하고 내란 상황을 진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고 그래 탄핵 소추되고 난 다음에 복귀하고 나서도 또 여전히 그러고 있고 약간 보수에 약간 이 사람이 취했나 보다 권력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관료 생활 50년 하면 뭐 합니까? 이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근데 뭔가 가능성을 확 발견하고 주변에서 막 바람을 잡아주니까 뭐에 확 취해버린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내란 대행 기간에 혼자 막 휘둘러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못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게 사실 약간 좀 이 유튜브식 어법이긴 한데요. 전 그 생각 들었어요. 윤석열 정권 국정 2인자로 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그 쌍소리 해가면서 막 국무위원들 잡고 막 그러지 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경로가 다 쌍소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총리가 자기가 나이가 제가 보니까 띠동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살 이상 많아요. 근데 총리라고 앉아있는데 자기 막 무시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윤석열도 저렇게 하고 내가 국무회의 연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계엄도 선포하는데 나라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관료 생활하고 할 거 못하고 다 했는데 나라고 대통령 못하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갑자기 직무정지되고 난 다음에 탄핵되고 직무정지되고 그 사이에 보니까 막 보수들이 막 한독수요 돌아오라 막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 모 기사에 딱 걸려서 나온 얘기가 구 여권의 관계자가 은 대통령이 지난주 핵심 측근에게 전화 돌려서 맞아요. 한 권한대행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화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도우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기획자는 윤석열이라는 게 대충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상하던 바. 네, 윤과 예상하던 김이 뒤에서 그대로야. 열심히 저기를 한다. 저희들은 이 방송 계속 김건희가 지금
짜고 부추긴다고. 맞아요. 예.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 시사하는 예. 코멘트인데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심리는 그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탄핵 반대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대통령실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하나도 안 믿고 너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도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 취했잖아요. 자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김문수? 아니 뭘 도와준 건 없잖아 사실 솔직히. 아니 그 한덕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막 격하게 반발했다고 갑자기 떠버렸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막 호위무사처럼 나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저건 어차피 내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런데다가 더 싫은 그 한동훈 후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1대1로 올라와. 이쪽도 싫고 이쪽은 더 싫어. 그러면 누구 세우겠어요? 마지막 카드로 한덕수 카드는 내가 들고 있어야겠어.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한덕수로 결국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게 네. 예. 그래서 한덕수의 대권 도전 선언은 아니고요. 당권 도전 선언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예, 있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한덕수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기가 그냥 도치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덕수는 평생을 자기 보신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 보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기제를 다음에 대권이 아니고 당대표로 나가서 그 당대표 후보로 다시 또 출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고령 당대표 예, 될 것 같은데. 당대표가 76세? 돼서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내란과 관련된 개입됐던 걸 수사하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계속 몰고 싶은 그런 프레임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게 아닌가. 본인의 제도도 없고 윤 김의 제도 같이 그렇죠. 막아주면서 버틴다. 그 네. 이익이 합치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보다 그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본인 지지율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는 특수한 목적. 분명히 당권을 장악해서 계속 진지를 구축하고 기득권을 계속하고 윤석열이 국힘을 계속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주목받았을 때는 키노피와 저 보정석어들 되고 이제 그 뒤로 지금 밖에 있는 링 밖에 있는 한덕수와 뭐 이낙연 등등에게 오히려 관심을 뺏겼는데, 어찌됐든 내일 2명 파이널로 1명 되는데, 한덕수와 그러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예선전, 본선 후보가 아니라 예선전. 네.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저는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밑바닥에서는 한동훈 바람이 조금 슬슬 불긴 한답니다. 예. 그다음에 강남 보수들이 윤석열이 이제 창피한 거예요. 경제도 망치고 미친놈 욕하는데, 근데 윤석열과 조금 덜 더러 보이는 예. 한동훈 정도 비상계엄 비유하기는 좀 깔짝지근하고 본인들도. 예. 그래서 한동훈 바람이 좀 분다는 게 안팎에 이제 많은 분석이 있어요. 근데 역부족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이 80%가 탄핵을 반대하고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중에 일부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고, 윤석열, 김건희 여전히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당 밖에서는 한덕수, 당 안에서는 김문수 예. 딱 시켜서 둘이 단일하고 시너지 낸다. 누가 돼도 내 말 들을 거고, 예. 그 둘 중에 한 명 당대표 시키고, 예. 그래서 또 영원히 대리 통치하고 이 구도로 가서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지만, 예. 그러나 거의 어렵지 않을까. 김문수 평론가님은 한덕수 구도로 눈으로 간다. 보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면요, 처음엔 김문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네, 요즘은 약간 좀 네. 치고 나가기도 파이널 하네요. 한 예. 명에. 왜냐하면 예. 김문수는 자기 세력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거기도 독구단이야. 예. 좀 네. 그 토론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토론도 예. 못하고 힘이 그러니까 없어요. 홍준표는 근데 그 확인이 되는 건 뭐냐면 PK나 TK 이런 데서 기본적인 지지가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은 기본적인 지지라고 할 게 없거든요. 결국 윤석열의
그 반사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동안에 쌓았던 한 10% 남짓한 지지율이 만약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나온다면 홍준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TK, PK 이런 데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지지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수 안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린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홍준표, 한동훈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구도가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분석을 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한독수를 확 띄운단 말이에요. 지금. 네. 왜 어제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서 확 띄우고 지금 비서실장 다 때려치고 금방 한독수 나올 것처럼 내일 발표 나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조사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왜 저렇게 나올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올라가는 게 겁이 나는 거 아닌가? 네, 예, 저도 그렇게 예, 한동훈 올라가는 게 겁이 나서 한동훈은 너만은 안 돼. 왜냐 한동훈 예. 나가면 단일화 안 할 것 같거든. 네, 예, 한동훈은 맞습니다. 그대로 완주할 것 같은 느낌을 네. 자꾸 준단 말이에요. 네. 아하.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랑 붙이려고 자꾸 패를 붙이려고 지금 한동훈 쪽에서 펌프질하고 바람을 확 지금 띄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네. 이 표심이 어떻게 확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어. 그럼 둘이 올라가면은 어차피 한독수 나오면 한독수랑 같이 단일화하면 네. 한독수한테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한독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네. 윤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 거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 동일하게 의견이 생각합니다. 약간 달라졌는데.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가 조금 그 호흡이 빨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네, 좀 그렇다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김문수가 될 거라고 좀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아니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나라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부정선거도 좀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토론회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좀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어떤 기획자가 있다면 그 기획자가 네. 한동훈을 떨치고 김문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한덕수를 계속 다시 또 띄우고 있지 않나 아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바로 사임하기 전에 사퇴하고 바로 출마하지 않고 5월 4일 날 8강전 정도를 보고 8강전 최종 결과를 보고 4강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4일 날 누가 이제 올라오는지를 보고 네. 혹시 한길 리서치 그 여론조사 자료 드린 거 가지고 있나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한길 리서치 그 당내 여론조사 거 제가 그 파일 드린 거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데이터에 기초해서 보면 네. 파이널 후보는 김문수로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오늘 비서실장 공보실장이 사표를 내므로 인해서 더 현격하게 김문수의 1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홍준표 단일화에 대해서 뒤늦게 입장을 바뀌었죠. 안철수 씨는 뭐 논외로 일단 하고요. 나중에 이제 바꿨잖아요.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 마구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감 때문에 중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김문수로 해야 확실히 단일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로 김문수를 더 당에 있어서 좀 전에 도표에서 보시면 김문수가 39 정도 나와요. 네. 당원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했을 때 24%, 26, 그 밑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격한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보면 당심 때문에 이제 그렇고 거꾸로 또 한 가지 제가 의견이 다른 거는 그러면 저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일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김문수 씨가 1등해도 단일화에 세모표로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화 막상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김문수 씨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진다 이런 저기로 지금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랑 하면. 그런데 이 당에 당의 힘이라는 그리고 게. 거기에 붙어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그게 뭐 썰물처럼 다 한덕수한테 붙어서 가기 전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 기관 조직들이. 그리고 저 중에 거꾸로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적으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올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왜? 한동훈이 한 명이 됐다는 뜻은 기와 세에 있어서 형과 세에 있어서 올라치는 기세거든요. 그럼 본인이 다 꺾고 올라가야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단일화 나와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1등 됐다는 얘기는 한덕수가 처져서 못 이긴다는 결론이죠 이미. 그래서 저는 저 중에는 거꾸로 단일화에 제일 세게 나올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4인 경선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2인 올라왔을 경선으로 때. 올라간다고 하면 1등으로 한동훈이 네. 최종 됐을 때. 최종 됐을 때. 될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될 됐을 가능성이 경우 있죠.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근데 분석하시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제가 이제 캠프에서 뛰본 경험으로 맞아요. 전략 왜냐하면 김종인 전 정치 위원장이 판단.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선거에 개입할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만들 때도 똑같은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 안에서 민울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당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저는 말씀하시는 거 흥미롭게 들었고요. 당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확 밀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한독수로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바라고 있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서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한덕수란 사람은 어떤 옵션을 제시하느냐 이게 문제일 거예요. 그냥 거기도 지려고 나오지는 않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기려고 네. 나오는 건데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아주 추하게 싸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이 일을 해본 멤버들이잖아요. 지금 약간 출마 선언은 사임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늦어질 것 같긴 해요. 뭐 겉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메인 슬로건 이퀄 사실은 자기가 내란대행을 때려친 거에 대한 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게 완전히 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정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뭐 구구절절히 변명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저러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뭐 이 하는 게 그게 곧 이제 출전했을 때 그렇죠, 슬로건으로 그렇죠. 이어질 네, 텐데 그 네. 부분이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미흡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내부에서 아주 세게 대두된 게 그거라 그래요. 개헌만 하고 원포인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1년만 하고 개헌하고 때려친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미끼로 그렇죠, 그렇죠. 확 일단 정권을 가져와 보고 그럼 1년이면 재정비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저 계산에. 네. 그래서 원포인트 대통령에 대한 게 세게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런데 뭐 그게 되지 않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1년짜리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봤는데 네. 언제 한덕수가 아무 매력이 없으니까 막 던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그렇죠. 거죠. 근데 그마저도 네.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해버리겠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네요. 30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나와도 질 사람들 얘기를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 이제서 경호처에서 비아폰 서버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소장님 지금 뭐 남아 있겠습니까? 서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가 일주일간이나 7박 8일이나 돈만 쓴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정말 증거인멸을 최대한 했을 거니까 이제라도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호처 내 양심 세력도 상당히 존재하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잡듯이 다 뒤져봐야죠. 증거인멸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래서 계기는 될 것 같아요. 뭐 뚝이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재수사하고 금강원이 처음에는 100억대 잘랐는데 600억대 삼부토군 주가 조작 네. 고발도 하고 거기다가 뭐 이번 주에 윤석열, 김건희 선거법 정당법 소환조사 줄줄이 한다고 그러고 송영길 전 대표도 감옥에 있는데 부른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직 보석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네. 거예요. 희한한 지금 예. 검찰도 급한 거죠. 물론 급 제대로 안 태세 하고 전환이네요. 덮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수사하고 최대한 살아보자 이런 세력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경호처가 그 김성훈이랑 이광호 직해제하고 이런 조치를 해준 건 이미 늦었지만 네. 근데 이제 정말 받았는데 깡통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 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이 안에 모든 그 불법 비리 증거가 특히 내란 폭동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가담했을 한동훈, 최상목, 그다음에 추경호. 네. 분명히 추경호는 저는 윤석열이 전화 받고 의원 빼돌렸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이번에도 밝혔잖아요. 추경호가 마지막으로 연락 보내갖고 자기 국민의당 당사로 갔다고 도망갔다고.
추경호가 문자를 마저 보내서 들어와라 해서 어차피 자기가 갔다 하고 폭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변인님, 이 검찰이 이제 뭐 네. 기소청이다, 중수청이다 막 찢어질 수 있고 네. 이미 뭐 국민들이 똑똑히 그동안 목도를 했단 말이죠. 네. 이들의 황당한 네. 행태에 네. 대해서. 그런데 지금 급발진하고 뭐 도이치를 다시 뭐 수사를 하느니 뭐를 뭐 기소를 하느니 막 호들가 온통 지금 뭐 몇 개를 갑자기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듯이 하는데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예, 완전히 찢어질 아니, 그러니까 수도 마지막 있는데. 발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발악하면은 네.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헛된 망상을 계속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항상 늘 있었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검이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잖아요. 그럼요. 이제 특검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사진 정지 작업을 좀 해놔야죠. 예. 그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 기록들을 막 넘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개입을 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정수 본부장이 임기를 다 해서 지금 산식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최상목이 다시 이제 물려받으면 국가수사본부장을 어떻게 알받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고 정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장님 이제 네. 건진에 대해서 그 패밀리를 네. 오늘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죠. 출국금지했다라고 나오던데요. 아유, 그것도 잘한 거죠. 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평생 볼 수 없는 관봉이 5천만 원에 발견됐지 부인 통장에 막 6, 7억 있다지 뭐 다이아 6천,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잊어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하필 잊어먹은 네. 걸 저 한남동 공관에 놀러 가가지고 잊어먹고 막 그런. 그러니까요. 거기다 낑겨놓고 간다 보죠. 네. 그것을 나토에 하고 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출국금지 정도가 아니라 그 딸이 또 뭐 여러 가지 김건희랑 특수관계니 뭐 이런 일도 있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예. 오늘 아침에도 밝혔지만 바로 그 가로수길 예화랑 건너에 딸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에 건진이 예. 2021년도, 22년도 이제 상시적으로 와서 뭐 실세들도 만나고 기업인들 불러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딸한테 이제 딸 기준으로 보면 아빠 찬스를 예. 빗대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랑이랑 다 일이 엮여 있었다고 있네요. 지금 예. 세게 지금 예. 제보를 받아서 아마 그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진만 털어도 다 나오겠던데요. 네. 예.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제발 검찰이든 네. 경찰이든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검찰 수사 얘기 계속 하시길래 네. 어차피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똑같은데 안 죽으려고 참 발버둥 친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이제 특검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특검이 구성돼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려면 한 넉 달은 있어야 될 거예요. 빨라야 한 석 달?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다 기소해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검찰의 성과로 남기는 거죠.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네.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우리도 죽을 맛이었어요. 이러면서 또 도망가려고 하겠죠. 어차피 뭐 심우정이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또 잔머리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증거 갖다 대주고 의혹 다 제기해주고 6개월 뒤에 수사하는 검찰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살겠다고 또 뭘 또 하려고 하는데 참 부질없다. 그냥 어설프게 건들 거면 건들지 말고 그냥 특검한테 다 넘겨버려라 그냥. 네. 한꺼번에 특검이 싹 다 정리해주게. 네. 이런 검찰한테 더 이상 수사를 어떻게 맡깁니까? 저 조직한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마음 접었습니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꼈지만 이거는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되는 조직이다. 네. 이거는 좌고우면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해가지고 다 잡아 뜯어놔야 된다. 다시는 정치에 저렇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검찰 네. 해체가 유일한 해답이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아니 예. 특히 저 마지막으로
사건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 가담한 검찰 이놈들을 전원전은 구속 엄벌시켜야 돼. 예.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정령학 뭐 네. 이런 거 증거 조작했다는 거 그런 온통 내용들까지. 불법 기소한 놈들이랑 예,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예. 마지막으로 정말 저 죄송한데 관봉권 네. 네. 그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건직법사를 작년 12월에 하고 1월 달에 두 번에 갇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때 관봉권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압수수색은 그렇죠. 12월에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12월 초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압수한 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에 전혀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네.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다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예, 영장이 기각됐죠. 예. 그렇게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돈 준 사람도 그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 그게 압수물로 나온 거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에 내용을 뺀 사람도 누구일 거라는 다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같이 그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봉이 네.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은행 지점은 단 한 곳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은행은 네. 아니고 네. 시중은행은 윤석열, 절대 김정일이가- 시중은행은 아니라잖아요. 윤석열이가 받은 특수활동비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그렇죠. 돈이니까 윤석열 그게 김정일 받아서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잘 보관해야지 대대로 네. 보관해야지 그러면서 보관하지 않으면 그 관봉 비닐 포장도 안 뜯고 어떻게 그렇게 집에다 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인의 위세를 또 자랑해야 또 뇌물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 보여주기 스토킹-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자금을 추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예. 하는데 네. 그게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한 유튜브 방송에서 건진 막 급히 짐 빼면서 흘린 수첩에 보니까 저희 고향에 뭐 개발공사에 200억짜리 뭐 하는 그것까지 청주, 충북 예. 충북에 그런 것까지 막 세세하게 써 있는 거가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권에 개입한 거예요. 그런 게 왜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 무속인 수첩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예.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그건 건진 스페셜로 한번 건지 스페셜 하려면 아크로비스트 압수수색해야죠. 네, 건진 스페셜로 한번 예, 저희가 그럼 목걸이 압수수색 한번 사라져버렸는데, 들어가는 지금. 걸로 그래서 스페셜로 따로 한번 그 방송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코몽님께서 한덕수 많은 국민들의 길을 모아 폭망입니다. 최태숙님께서 내란 종식이 답이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다 지금 빅텐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발 좀 빅텐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이재명 강풍으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게 제가 빅텐트 하면 아웃으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란 세력 빅텐트 아웃!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